이 나전칠기 박물관이 미등록 시설인데 박수윤 차장, 문체부는요 박물관에서는 작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 같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박물관 다들 가 보셨잖아요. 박물관에 가면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작품을 팔지는 않죠. 고로청자 한 점 주세요. 그렇죠. 그러지는 않죠. 박물관에 가면 기념품은 팝니다. 하지만 전시된 작품은 팔지 않죠. 갤러리와는 다릅니다. 갤러리는 가보시면 작품이 전시돼 있고요. 그 작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게 박물관과 갤러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그 나전칠기 박물관, 이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려고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지금 다 정당화하고 있잖아요. 이 박물관을 직접 찾아가 보니까 분위기가 좀 다른 거죠. 예. 일단 박물관인데 배를 눌러서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전시관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전시관이 정작 지하에 있다. 네, 지하에 있고요. 1층에는 이 장인이 만드는 나전칠기 작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장인이 만드는 작품을 160에서 170만 원 선에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문체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에서는 전시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이 박물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돼 있더라는 거죠. 예.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웬만하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원금도 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에 합당하면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손혜원 의원의 박물관은 전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떻게 보면 손혜원 의원 자신이 그냥 여기가 박물관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 야당에서는 박물관이 아니라 판매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나전칠기 박물관은 나전칠기 박물관이 아니라 나전칠기 판매점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판매점을 이전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해명은요. 판매 공간과 구분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입니다. 박물관 내 전시 공간과 판매 공간이 엄연히 구분돼 있어서 문제가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박물관 내의 작품 판매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작물 판매하는 곳은 사실상 박물관이 아니라 갤러리나 개인 컬렉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전칠기 박물관이 과연 공공적인 성격이냐 아니면 개인의 판매를 위한 시설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문체부 관계자의 발언이 어느 정도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주 의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최근에 충풍추상이란 말이 다시 충풍추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이분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은 이렇게 해도 되고, 실제로 보면 박물관이 되려고 그러면 학예사가 있어야 되고, 100종 이상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야 되고, 엄격하게 판매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누가 보더라도 판매 목적의 의도가 보여지는 160만 원, 170만 원짜리 어떤 제품을 사야 되는 그런 구조, 거의 개인 갤러리와 비슷한 활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학예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미등록돼 있고 공공성을 그동안 굉장히 본인이 강조했는데 저 공간에서 어떻게 얼마나 큰 공공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크로스 포인트라고 하는 이 재단이 실제적으로 어떤 그 재단의 운영 방식도 공공성보다는 일부 이윤 추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거거든요. 하이엔드라고 하는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그런 활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업 목적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면에 있어서 과연 말하자면 손혜원 의원의 답변이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저희 제주도 놀러 가면은 제주도에도 각종 박물관이 많잖아요. 물론 상당수가 박물관으로 등록된 곳이긴 하지만 제가 가본 곳은 박물관이라고 해서 가봤어요. 김치박물관, 그다음에 지하 2층에는 홍산박물관이라고 해서 지나가다가 내비게이션 떠서 들어가 봤는데 이름만 박물관이고 사실 중국 관광객에게 김치 팔고 홍산 파는 데인데 거기도 벨 눌러야 열어주더라고요. 또 유명한 게 있죠. 성과 관련된 박물관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찾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박물관 얘기를 손혜원이 해서 상당히 공공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목포의 박물관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박물관 자체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물관이 아니고
이게 정말 판매 시설이 낮은 층이 판매 시설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더군다나 여기에서 대표로 있던 장애인, 무형문화재인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그 판권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이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손혜원 의원은 자기가 판권을 갖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디자인이랄지 그런 것은 내가 공유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손혜원 의원이 어떤 이런 의혹이 나오면서 항상 이익 충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공익과 사익의 구분을 좀 공직자로서 의원으로서 잘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지금 사실 공직자와 관련해서는 뭐 부패방지법도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윤리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익과 공익에서 엄연하게 구분화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처벌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 자체는 이거 박물관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건 말로만 사적 이익으로 내가 추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전혀 우리들 생각과는 동떨어진 모습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의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예, 그런가 하면 이 목포의 땅과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초창기에 손혜원 의원과 함께 같이 부동산을 보러 다녔던 이른바 큰손 부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 씨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최 씨 부부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손혜원과 부동산 둘러본 큰손 부부. 이 최 씨 부부가 무려 17채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김희정 장관이 나와서 장난감집도 17채는 못 산다. 비싸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 초 손혜원 의원은 문화재 거리의 큰손 60대 최 씨 부부에게 나는 목포에 투자하고 싶다. 박물관도 짓고 다른 것도 하고 싶으니 도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후 손 의원은 큰손 최 씨 부부와 문화재 거리를 건물을 보러 다녔다는 거예요. 현지 마을 주민은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내려올 때면 부인은 정 씨였어요. 남편은 최 씨, 최 씨 부부, 정 씨 부부와 함께 있는 모습 몇 차례 목격했다. 이곳저곳 함께 다니며 소개해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부 역시 알고 봤더니 저희 동아일보에서 취재를 해본 결과 문화재 거리의 건물과 부동산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는데 총 건물 13채, 토지 4곳 등 17곳을 매입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민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손 의원과 도대체 저 최 씨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 왜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건물을 싹쓸이했는지 알고 싶다. 이들 부부의 매입 배경이 불분명해서 이상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주민은 처음엔 최 씨 부부가 부동산 소개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직접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손혜원 의원과 사이가 멀어진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박정아 대변인. 네.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최 씨 부부, 처음에는 아마 최 씨 부부가 그 손혜원 의원과 같이 다니면서 그 소위 매물이라고 하죠. 매물이라는 거를 소개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작년부터 최 씨 부부와 공교롭게도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사이가 틀어졌다. 최 씨가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연유가 처음에는 최 씨 부부를 통해서 손혜원 의원이 여러 부동산 매물들을 확인하고 소개받고 했었는데 최 씨 부부가 우연찮게 또 17채나 되는 저 매물들을 사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관계가 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손혜원 의원이 여러 가지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빙상계에다가 무슨 박물관에다가 목포까지 가고 뭐 했지만은 최 씨 부부와 함께 부동산에 대해서 목포에 대해서 이상한 목적을 갖고 뭔가 접근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오늘 동아일보를 하나 들고 왔는데 동아일보는 오늘 아침에 그 목포 시의회 예. 시의회의 의사록을 분석을 해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의원들이 땅값이 엄청 뛰고 있다. 그리고 가격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목포시 당국자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전체를 시가 사고 싶은데 민간에게 맡겨놓은 훼손돼 있기 때문에 시가 사고 싶은데 여력상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부동산 값이 워낙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동아일보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이나 그 주변의 측근들이나 그다음에 이 최 씨 부부들 다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이 없고 나는 그런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혜원 의원은 전 더 이상 자꾸 잘라버리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검찰 수사에 본인이 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새로운 이야기들이 워낙 오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좀 다 소개를 해드리나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